자, 2장 중세국어 표기법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음소적 표기 이렇게 나왔죠. 음소적 표기. 자, 중세국어 표기법은 음소적 표기입니다. 이 말은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음소적 표기 그러면은 표음주의적, 뭐 표음적 이런 표현을 써요. 표음주의, 소리 나는 대로. 그러면 현대국어는 어떤 표기일까요? 소리 나는 대로 쓰기보다는 뜻을 생각하죠. 뜻을. 그래서 표의주기 그러면은 형태 음소적이에요. 형태 음소적 표기. 이것은 뜻을 고려하는 표의주의죠. 자, 1장 1단이 있죠. 표의주기를 택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읽기에 편하죠. 가독성이 높아지죠. 표음주의를 택하면 쓰기가 편해지죠. 쓰기가 편해지는 대신에 뭐가 어려워요? 읽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세종은 표의주의를 택하지 않고 표음주의를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백성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백성이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음주의를 택했다. 그래서 받침도 다 쓰지 않고 8개만 써라. 소리 나는 대로. 그것은 쓰기에 편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근데 읽기에는 좋지 않았죠. 자, 그래서 명사나 용언의 어간형을 고정시키지 않는 그런 표기법이다. 교체 현상을 반영하는. 그래서 고지 그러면은 고대 이가 붙으면 뜻을 고려하면 곧 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고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자, 이러한 표기법을 어떤 걸 택하느냐 이게 세종이 처음 만들었을 때만 고민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 정권 때 이걸 택할 거냐 이걸 택할 거냐 되게 한번 심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승만은 이쪽으로 막 좀 기울었는데 뒤에 그냥 표의주로 간 거죠. 사람들이 국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편하죠. 어린애들 받아쓰기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이상한 그런 글이 되죠. 자,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은 뜻을 고려해 쓰는 것이 읽기에 좋으니까 더 바람직한 거죠. 자, 그래서 음소적 표기. 그 다음에 음절을 이루는 단위를 그대로 표기하는 음절적 표기였어요. 그러니까 음소적 표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음절적 표기가 돼요. 음절을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음절적 표기법이었다. 자, 그런데 한 음절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예외들이 있었어요. 그 밑에 보면은 비읍이 선행음절의 종성 위치에 비읍이 종성 위치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후행음절로 옮겨가기도 하고. 자, 거 습지 이러면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읽을래요? 거슬지? 그러면 아까 내가 가르쳐준 거 벌써 잊어먹었다는 소리야.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음절 말에서 이 나란히 쓰인 글자들은 어떻게 발음했다? 다 발음했어.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그렇지, 거슬부지.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냥 거슬부지 이렇게 하는 거나. 자,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발음했다고 하면 거슬부지. 그냥 현대국어 관점에서 읽으면 되게 곤란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소리 나는 대로 읽어버려? 아무 문제가 안 돼. 거슬부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밑에서 두 기가 소리 나니까 이 음절적 표기에 어떤 예외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거슬부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면 시옷이 또 똑같아요. 손가락, 손가락 이게 되고
손가락. 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것도 손가락. 이것도 손가락이죠. 그러니까 이 시옷이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드니까 앞에 게 쓰였어도 여기에 실은 가서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절만 넣고 본다면은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잘 표기하는 거죠. 손가락. 시옷이 그러냐. 기싸바 같은 경우도 기뻐하다. 기싸바. 이 기가 뒤에 시옷을 된소리를 이렇게 만드니까 기싸바 이렇게 뒤로 가서 옮겨서 적히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관형사음이 리을 여린이의 뒤에 평장음이 올 경우에는 된소리로 된다. 닐글 시오. 관형사음이 리을 하나 쓰면 리을 리을 같이 쓰이는 경우 닐글 했을 때 이 여린 히읗이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어요. 이게 탁 끊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닐글 시오 하면서 뒷소리를 된소리로 옮겨가서 발음됐다. 자, 이런 것들은 이 음절적 표기법에 좀 예외적인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음 표기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게 동국정운식 표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종이 우리말 한자음이 중국 원음과 너무 다른 것을 염려해서 조금이라도 그 음에 가깝게,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한자음이 아니니까 비현실적인 한자음이었다. 그런데 뭐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이상론이 좋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이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항상 현실에 맞춰야 되죠. 뭐가 옳은가, 원하는 게 뭔가 이걸 맞춰야 되죠. 요즘 일어나는 것 중에서 이 국민들의 정서를 몰라서 아주 망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역사교과서 선택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친일 교과서를, 교학사 교과서를 막 일선 고등학교에서 써라 그러니까 못 쓰겠다. 그러면은 이게 민심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이거 막 밀어붙이는 그 보수들은 뭐라 그래요? 보수들은 이것을 갖다가 올바르지 못한 현실이라고 보는 거죠. 막 외압이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외압에 의해서 교학서 교과서를 뭐 선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현실을 읽지 못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현실을 읽지 못하면 항상 낭패가 생기죠. 세종도 어떻게 보면 현실을 잘 못 읽은 거죠. 이 비현실적인 한자음을 갖고 읽어라, 이대로 읽어라 헌데에서 되는 게 아니죠. 특히 언어는 그렇죠. 언어는 그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 현실을 교정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얼마나 갔어요? 한 세기도 못 갔어. 15세기 말에 벌써 현실 한자음을 쓰게 됐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세종이 이걸 막 밀어붙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연산군 때 벌써 현실 한자음이 표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보살 같은 경우 보살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냥 보살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세기 말에 육조단경 언해나 권공 3단 시식문 언해 이런 책들에서 벌써 현실 한자음이 표기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쓰다 보면 표기법이 연철이 되기 쉽죠. 그래서 뒤에 모음이 있을 때 앞에 종성의 받침이 이어져서 표기되는 그런 음소적 표기, 음절적 표기. 그래서 연철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고지, 없은. 그런데 이제 점차 분철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연철이 대세였을 때, 다 연철이었을 때 분철인 표기가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죠? 용벼천가하고 월인천강지고. 왜 그랬을까요? 자, 다 연철일 때 기본적인 표기 방식이 연철일 때 분철을 사용한 것. 용벼천가 월인천강지고. 이 두 책들은 세종의 입김이 반영된 책이었다, 이런 거죠. 세종. 그러니까 세종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음절적, 음소적 표기를 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본인은 이상적인 표기법은, 적절한 표기법은 표음적 표기가 아니라 표의적 표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벼천가에서는 뜻을 살려서 쓴 표의적 표기인 분절적 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예들을 보면 월인천강에서 꿈을 종알, 담아, 눈에 말이시나. 종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하죠. 꿈알 그럼 꿈을, 종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분철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것을 이어서 쓰면 옛 이응이 중세 때는 어때요? 뒤에 이어서 소리 나 안 나? 초성으로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종알 그러면, 종알 그러면은 이것이 뒤로 연철이 되면 조알 이렇게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응이 초성으로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으니까 연철을 시키면 이렇게 되고 분철을 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철. 그 다음에 담아, 눈에 말이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월인천강주곡에서 쓴 분철이다. 그리고 월인천강주곡에서는 팔종성이 아니고 어떤 받침에 갖다 쓸 수 있는 팔종성을 무시하는 표기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이제 세종의 그런 의도가 담긴 표현이다. 그 다음에 16세기에 점차 분철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중철 표기. 중철은 겹칠 중자요. 무엇이 겹쳤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연철과 분철이 겹친 중철. 그래서 뭐 중철, 또 이걸 혼철, 그렇게도 말하는데 이것은 연철과 분철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겹칠 중자예요. 그래서 이 중철을 거듭적기다. 분철과 연철이 거듭 적힌 거다. 그래서 소늘 하든지 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손늘 이런 것들, 손날, 할기, 허물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팔종성법 8개 자음만이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백꽃이나 엿의 갓에서 시옷자로 통용할 수 있다. 그 오타가 있는데 지읒 받침이 아니고 뱃은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거 오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뱃꽃, 엿의 갓. 이때 이 곳을 곳으로 쓸 수 있고 이 갓을 갓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읒이나 치읒 대신 이 시옷을 쓴다. 그리고 8글자로 받침을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팔종성 가 조경이다. 팔자 가 조경. 8글자로 다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팔종성법의 예외, 용벼천과 월인천강에서 곧 같은 경우 시옷을 쓰지 않고 지읒 받침을 이렇게 한다든지, 자, 만나보다 그랬을 때 이 맛 지읒을 쓴다든지, 낫 줬다 할 때 치읒을 쓴다든지, 붓 피읍을 쓴다든지, 높 비읍을 쓰고 다 피읍을 쓰는 이런 것들은
용벼천가나 월인천강지곡에서 보이는 예외다. 그러니까 그 뜻을 살려서 쓴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기법의 변화. 모든 것은 다 변하죠. 그래서 이때 사용됐던 음운들이 사라진 것들, 비읍순경음과 여린 히읗이 재빠르게 바로 소멸이 됐죠. 잘 사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반치음. 그래서 비읍순금의 여린 히읗은 이 글자가 만들어진 그 당시에 이미 상당히 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반치음 같은 경우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지가 사이가 되고, 그 다음에 옛 이응 같은 경우도 이제 옛 이응이 꼭지 없는 이응으로 대치되면서 근대 국어에서는 이응이 사라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에 국어사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일단 16세기 말부터 이제 분철 표기가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근대 국어에서 7종성법이 나타났다. 그래서 7종성법에서는 디귿과 시옷이 합쳐지는데 원래 받침으로 디귿이 소리 나니까 뭐가 사라져야 맞아요? 시옷이 사라져야 맞죠? 근데 시옷이 안 사라지고 뭐가 사라져요? 디귿이 사라져요. 자, 디귿이 사라지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8개 중에서 이것이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음가로는 시옷이 사라지죠. 그런데 글자로는 디귿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7개가 돼요. 자, 그런데 이 7개의 받침이 지금도 유효한 데가 있어. 뭘 적는데 7개 발음만 써요? 뭘까? 그렇죠. 외래 표기법에서 그렇죠. 외래 표기법에서는 디귿 안 쓰고 디귿 쓸 자리에 시옷을 쓰죠. 그러니까 이 시옷이 굉장히 생명력이 있어요. 현대국어 오면서는 이제 다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도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언중들의 머릿속에 받침으로서 각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켓 그러면은 티귿 받침이니까 이것이 로켓하고 디귿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의 머릿속에는 시옷이 있기 때문에 로켓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안 쓰고 로켓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국어에서 시옷 받침 오래 쓰였던 그런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점이 소멸되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음운을 보겠습니다. 음운의 음가, 초성의 음가, 시옷과 지읒, 치읒의 음가. 아까 우리가 오전에 음운론할 때 지읒에는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이가 숨어 있다 그랬죠. 이가 숨어 있다는 것은 이게 어디서 소리 나는 거예요? 경국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경국에. 자, 그러니까 경국에서 소리 나는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차 이렇게 소리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중세 때는 이게 경국에서 소리 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소리 났어요? 치조에서 소리 났어. 치조에서 소리 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치아가 돼요. 치아. 치아. 발음하기 어렵지 않죠. 치아. 이거 치아하고 차하고 차, 치아. 구별이 돼요. 치아.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이중모음이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쭉 오면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것이 구개음화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이렇게 구개음화 되니까 더 이상 이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반모미가 숨어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밖에는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죠. 차. 자, 그래서 이 시옷, 지읒, 치읒은 혀끝에서 나는 치조음이었다. 치조. 그 다음에 여린 히읗의 음가. 아까 후두, 파열음 그랬죠. 후두에서 긴장하는 소리, 하는 소리예요.
보통 때도 이 음을 언제 많이 써요? 음악 이렇게 발음할 때 외에 요즘은 서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발음하지 않죠. 그래도 이것을 쓸 때, 갑자기 놀랬을 때, 비명 지를 때 어떻게 해요? 아! 그러죠. 이러지 않거든. 할 때 이 후두가 긴장했다가 툭 터지는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거든. 자, 그래서 된 소리 보고가 된다. 이게 딱 긴장시켜 주니까 집으로 돌아오실 실제 이렇게. 니르고저 헐 하고 딱 끊어주니까 헐 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사이소리로 쓰였다. 선고뜻, 쾌자, 한할 뜻 다 뒤에 된 소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모에 해당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영모를 이용해서 리을음을 보충할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이영보래. 그래서 불, 발 하고 탁탁 끊어주는 역할을 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했는데 현대국어가 다른 점이 또 하나 큰 게 뭐냐면 이 이응의 음가라 그랬죠. 이응. 자,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이응은 후음이었죠. 후음의 무슨 음? 불청, 불탁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처럼 아무 음가가 없이 그냥 쓰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음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이런음으로 유성, 후두, 마찰음이었다. 음가가. 그러니까 지금 안 쓰는 소리니까 내가 다른 소리는 다 흉내를 내도 이걸 흉내 내기는 어려워요. 달아 그러면은 이것을 달아 그러면은 아무 음가가 없는 거죠. 달아.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쓰지 않고 연철이 일반적인 시기에 이렇게 쓰지 않고 딱 구별을 시켜줬다는 것은 얘가 뭔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유성 후두 마찰로만 한번 내보세요. 달라, 달라. 아마 이 정도는 됐을 것 같아. 달라, 이런 소리. 근데 정확하게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가 음가를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을이 뒤로 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어. 오지 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못 오죠. 얘는 이렇게 되는 것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이게 밀려와 버리는 거거든. 여기서는 오지 마 하고 막았어. 그래서 음가를 가지고 있는 거다. 달아. 자, 그래서 아의 보와 초성 또는 동국중의 한자음 이럴 때는 소리가 없는 음가가 없는 단순 글자다. 그 다음에 이 특정 환경 아래에서 주로 리을이나 반치음이나 반모음 이 아래에서 이게 나타났다. 그래서 몰에 살이고 논리 달아 알언을 모래가 아니고 몰에 살이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 달아 알언을. 그러니까 음가가 없으면 이게 다 이어져 버리는 거죠. 가제도 마찬가지. 가제 으지리라. 그 으지 아니고 우지예요. 웃기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 오타. 웃기다, 우지다. 지금 말하면 웃기다 이런 말이에요. 웃지다, 웃기다. 아지, 그저. 이 반치 말에서 여희오. 자, 이 여희오에서 왜 이 오가 이 음가가 있다고 판단하느냐? 음가가 없으면 어떻게 소리 날까요? 뒤에 오가 요가 돼 버려요. 여희요. 그러니까 음가가 없으면 앞에 있는 반모음 이 때문에 휘 하면 이 때문에 요로 소리 날 건데 요로 소리 나지 않고 오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음가를 가지고 있는 소리였다라는 거죠. 이 이언을도 마찬가지. 이 언을 하는 것. 바이에 하지 않고 에 하는 것. 이것도 이것이 음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모음이 뒤로 오지 못했다. 이중모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치음. 반치음은 시옷이 유성음으로 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조 마찰음이 설단 치조 마찰음인데 유성. 시옷은 무성인데 이것은 유성 치조 마찰음이에요. 그래서 아자 사이삼 세삼이 아니에요. 반몸 이와 몸 사이에서 나는 거예요. 사이삼 한숨 니은 뒤에서 몸소 미음 뒤에서 가제 갓예 가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세요. 이것이 뒤에 가제라고 났다면 이 애가 음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음가가 있어서 얘가 받침으로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이 반침은 여기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소리 나는 거. 어떻게 소리 나세요? 가즈라고 해요. 가즈에 이렇게 났다는 거죠. 가즈에. 자, 그래서 받침으로 소리 나는 반침. 그러니까 이 팔종성에다가 반침 하나 집어넣으면은 중세구들은 받침으로 소리 나는 게 몇 개였어요? 9개가 된다는 거지. 9개. 가즈에. 자, 그 다음에 웃, 그러니까 웃분이가 아니고 거기도 웃이에요. 웃하고 분이. 어떻게 소리 나요? 우즈분이에요. 우즈분이. 받침으로 소리 나는 거예요. 우즈분이. 만일 이것이 시옷으로 된다면 이 비읍순경음이 소리가 날 수가 없죠. 이거 유성음인데 이걸 만일 웃 이렇게 소리가 난다면은 이것도 브가 돼야 돼요. 웃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비읍순경음이 소리가 난다면은 이 반치음은 여기서 소리나는 유성음이었다라는 거죠. 우즈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반침, 음가.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아침에 의문론이 좀 바탕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뒤에 이제 다시 시옷의 음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팔종성 하는데 시옷은 아직 이야기를 안 했죠. 시옷을 이야기 않고 반침을 하니까 오히려 또 헷갈렸을 수도 있어. 자, 우리가 시옷 나오는 것을 한번 미리 보도록 합시다. 이 18쪽에서 18쪽을 먼저 가봐요. 지금 반침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일단 받침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네. 종성의 음가에서 종성 8자가 있는데 시옷을 제외하고는 현대과 큰 차이가 없어질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시옷과 디귿의 차이점. 중세구성의 차이가 있는데 이 시옷이 어떤 의미였냐. 자, 못 하는 것하고 못 하는 것하고 구별. 지금은 다 똑같이 못이죠. 그러면은 이 시옷은 어떤 발음이었을까요? 어떤 발음이었을까요? 시옷은. 자, 시옷의 음가를 이야기해 보세요. 현대구에서 시옷의 음가. 시옷의 음가. 설단치죠? 마찰음이죠. 디귿의 음가. 설단치죠? 파열음. 그러니까 못하고 파열음이니까 딱 폐쇄가 되죠. 자, 이것은 마찰음이죠. 폐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마찰음으로 소리 내보세요. 못스. 이것은 못.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침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스가 아니고 모즈. 즈. 알겠어요? 그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는 이것이 들어가서 팔종성이었는데 이것까지 소리 나니까 구종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반침의 음가 우스분이를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우스분이. 나라즈 이룸.
자, 그 다음에 비읍순경음은 아까 두 입술 소리에서 나는 마찰음이라 그랬죠? 유성 마찰음. 그러니까 사위.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죠? 사비. 자, 대범은 대범이 아니에요? 다이, 범. 반모음 이와 모음 사이죠? 다이, 범. 쇠별하는 소위, 멸하. 소위, 멸하. 매받고는 머이, 받고. 그래서 반모음 이와 모음 사이에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글발. 리을과 모음 사이예요. 리을과 모음 사이. 그 다음에 반치음과 모음 사이. 우즈분이. 우즈분이 하나 해놓으니까 두 개 다 통하죠? 반치음, 비읍순경음 다 이해할 수 있어. 우즈분이. 그 다음에 퓨가 아니고 그건 표예요. 표자. 자, 이것은 사이 소리로도 쓰이는 거예요. 비읍순경음이. 자, 이제 반치음하고 비읍순경음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각자병서하고 합용병서의 음가예요. 각자병서와 합용병서. 아까 각자병서는 어떤 소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어요? 유성음, 된 소리. 된 소리인데 한자음을 표기할 때 유성음을 표기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아까 규자 같은 경우 규. 그게 유성음을 표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유성음을 각자병서를 써서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말을 표기할 때는 된 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된 소리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 관형사형음이 리을과 함께 쓰였을 때 이것이 된 소리를 만드는 여린 이시 없어지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홀 하고 것이 오면 홀, 이것 때문에 된 소리로 되죠. 홀것. 그러면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홀것 하고 소리 나는 걸로 봐서 이것은 된 소리다. 이것을 만약 유성음이라면 홀것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발음할 수가 없죠.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이 여린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소리가 된 소리인 것으로 봐서 이 각자병서는 된 소리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평음이 된 소리로 되는 환경에서 나타난다. 둡삽고 같은 경우 둡삽고 둡삽. 자, 이게 이제 둡하고 평음으로 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예사 소리 된 소리로 될 수 있는 시옷이 쌍시옷으로 나타나죠. 둡삽. 그러니까 된 소리가 되는 환경에서 나타난다. 예사 소리와 예사 소리가 만날 때, 예사 소리와 예사 소리가 만날 때 된 소리로 되는 거. 둡삽. 그 다음에 좆잡 이랬을 때 된 소리로 되는 것. 그 다음에 사이시옷이 후행음절에 옮겨 적혀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엄소리, 니소리 했을 때 소리인데 여기에 시옷이 들어가면 시옷이 옮겨서 소리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을 된 소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쌍히읗, 쌍이응, 쌍니은. 자, 이것은 쌍히읗은 히읗의 된 소리다. 근데 지금 개념으로 보면 이건 된 소리 이렇게 하지만 좀 이상하죠. 후두 긴장이 있는 것보다는 기식이 더 많죠. 하는 소리죠. 기식이 더 많은 소리예요. 히 하는 소리. 혀디, 치혀시니, 돌아혀 이렇게. 그 다음에 쌍이응도 긴장된 반모음이다. 여, 해여 했을 때 이 반모음 이를 더 긴장해서 소리 내는 소리다. 해여, 쥐여. 그 다음에 쌍니은 이런 경우는 니은이 오래 지속되는 거죠. 슬라니 하면서 니은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
네, 지금 뭐 쌍히읗, 쌍히읗상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이것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넘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합용병서예요. 자, 합용병서는 시옷 계열과 비읍 계열과 비읍 시옷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된 소리로 보느냐, 아니면 각자 다 소리 나는 걸로 제 음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느냐,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허웅 선생 같은 경우는 시옷 계열이든 시옷 계열이든 비읍 계열이든 다 각자 전부 다 소리가 났다. 또 이제 이승현 선생님 같은 그 계열은 시옷 계열은 된 소리고 비읍 계열은 각자 소리가 났다. 또 비읍 시옷 계열은 비읍 계열과 된 소리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달라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애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리가 났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중세 A 만들어지고 바로 시옷 계열이 된 소리로 이동을 하면서 시옷 계열은 된 소리 익히고 비읍 계열은 상당히 오랫동안 따로따로 익히다가 뒤에 된 소리로 합류를 했다. 그러니까 그냥 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각자 소리를 낸 데서 점차 이동해서 된 소리로 이동을 했다. 근데 된 소리 이동하는 게 시옷 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읍 계열이 먼저 뒤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옷 계열을 된 소리로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자음군으로 보는 관점. 자음군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옷 꼬리, 사나히, 시옷 니은 같은 경우는 도저히 된 소리로 볼 수 없죠. 니은이 된 소리로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나해. 그래서 각각 소리 나는 것. 지금의 이것이 이제 사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옷 니은이나 또는 방언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외국어 표기에서 시옷 계열이 각자 소리 나는 자음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에서는 평안도 방언의 떡은 시더구예요. 시더구. 그래서 시덕 이렇게 소리 나죠. 시덕. 전라도 방언의 똥은 시동이에요. 그래서 똥 푼다는 건 시동 푼다 그러거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애초에 시옷이 발음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점차 된 소리를 굳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국어 표기에는 시옷 니은이라면 뭐 시옷 키역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각각 발음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 그다음 비읍 디귿 이 비읍 계열은 이견 없이 각자 소리 나는 자음군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뜻을 이렇게 하자고 제 부드들, 제 쌀란. 그래서 바살 같은 경우 이것을 이제 신라 시대 때 표기하는 거 보면은 이 바살을 보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보살을 바살 하나로 쓰는 거. 그래서 바살에서 이렇게 같은 모음이 반복되니까 줄여버려서 하나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살, 바작, 부트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스크, 브스트 이렇게 세 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비읍과 뒤에 된 소리 그러면 브끄, 브뜨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브스게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브게니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붓다리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브스다리니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시옷계열은 빨리 된 소리로 변해서 된 소리로 보고 비읍계열은 자음군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의 음가 이것
중성에서는 제일 헷갈리는 게 아래아죠. 아래아. 자, 아래아의 음가는 어떻게 볼까요? 보험을 들으면은 이, 으, 어, 아, 우, 오 이 정도 보거든요. 아와 오의 중간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남아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아래아가 살아있는 곳은 제주도죠. 그리고 제주도는 우리가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말이 아니고 몰도 아니고 몰. 어떻게 들으면은 아 같고 어떻게 들으면 오 같고.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아래 아는 아보다는 입술이 조금 더 오므라들죠. 오므라들어.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아보다는 조금 더 오므려드는 소리. 그리고 오보다는 조금 더 입술이 안 오므라드는 소리예요. 자, 거기 보세요. 오는 아와 같대 이미 입이 오므라진다. 그러니까 이 아래아는 오보다는 입이 덜 오므라진 소리죠. 아는 아와 같대 입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입이 오므리는 정도가 오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중간 어중간하게 오므리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18쪽 보면은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논, 홈에, 밥, 이, 아, 울, 누에, 널, 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얘들인데 이 아는 잉아예요. 잉아에서 이 배틀할 때 쓰는 잉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가 지금 아래 몸이 있어요? 옛 얘기했어요. nga 하는 소리죠. 잉아. 자, 널, 버들. 이건 요야, 유여. 이것은 상향 이중보험이다. 이것도 뭐 현대국하고 다른 점 없죠. 그래서 종, 고욤, 약, 다야. 자, 고욤은 감하고 좀 비슷한 야생감이죠. 고욤나무. 감보다 훨씬 더 적은데 굉장히 막 떫은 거예요. 주로 약재로 많이 쓰는 고욤. 다야는 대야를 가리키는 거고, 죽, 율면 율무, 벼, 접이는 제비. 자, 복합 중성 글자 봅시다. 이 합용은 전부 다 중모음이다. 와, 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래 아와 이가 합쳐지는 경우. 아이죠. 애가 아니고 아이. 예. 그래서 아와 이가 합쳐진 이중모음으로 봐야 돼요. 아이, 의, 오이, 아이, 우이, 어이, 요이, 이요이죠. 이아이, 이유이. 그다음 와, 워. 이것은 두 글자가 합쳐진 거라 그랬죠. 이자 합용. 두 글자 합용으로 와, 워. 그래서 과거리 그러면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갑자기. 그다음 아이, 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향 이중모음이라 그랬죠. 이제 앞에 의만 빼고는 전부 다 변해버렸죠. 아이는 뒤에 뭘로 변했을까요? 아이는 이게 아와 같은 거니까 결국 단모음 에로 변해버렸죠. 예. 그 다음에 오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외지만 원래는 오이죠. 오이. 이것이 외로 변했어요. 하는 소리. 그 다음에 아이, 우이, 요이. 전부 다 하향 이중모음이다. 이게 이제 이상합자였죠. 이상합자. 하향 이중모음. 자, 그래서 때로 이것은 이제 편의상 된 소리로 읽으면은 이렇게 읽으면은
때가 아니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따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밑에 오타가 있는데 깨, 시옷 기억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깨가 아니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까이. 그래서 까이한 꿈. 깬 꿈이다 이런 말이에요. 까이한 꿈. 그이결, 그이결, 걸,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그이결. 어드이, 가마, 고이, 보이, 아시니, 참, 까이, 나이히, 이렇게, 나히, 이러, 발귀머리, 발귀머리는 발 뒤축이라는 말이에요. 발 뒤축, 발귀머리. 위두하시며, 으뜸가다, 으뜸가다. 우이두하시며, 거의의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읽으면 상당히 힘들죠. 지금처럼 막 단모음으로 막 읽히기 쉽지. 뭐 게으리를 거의의리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그때는 그렇게 읽었다는 거죠. 그디네 같은 그 드이 너희. 우리가 중세로 가면 말이 통할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사극이면 전부 다 실은 거짓말이죠. 거의 한마디도 못 알아먹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알 것 같은데도 발음하는 걸 들으면 전혀 다르잖아요. 취하다, 추위하다, 겨이다록.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로, 게다, 뭐 눈물 겹다, 진하다 이런 말이에요. 게다는 겹다, 진하다. 그러니까 게도록 그러면은 진하도록 이런 의미가 되죠. 그다음 와이, 워이 이것 자 쇠사 그러면 사이사 이 주사에서 말을 쌍용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이사 쌍용 괴 구의. 자 이렇게 중성에서는 단모음에서는 기본 글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아래아 빼고 그 외에 이중모음은 지금의 단모음화된 것들이 전부 다 복합 중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현대 글자에는 없는 하향 이중모음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세국어에서 중성의 특징이에요. 자, 종성 보면 그 차이점. 8종성 이것이 현대국어에서 7종성으로 시옷이 발음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19쪽에서 이거 구별해서 보면은 못 보면은 이 연못할 때의 이 못은 시옷을 발음하면 못스 이렇게 되고 못한다 그럴 때는 못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맛 높은 소리요 했을 때 아까 우리는 맛 높은 소리 그랬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맛 높은, 맛 높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맛누이 했을 때 맛아들 했을 때 이때 맛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긋 하는 거다고 그스 하는 거다고 긋 그러면 끝이고 그스 그러면은 지금 말하면 굳이 이런 말이에요. 굳이 꼭 그걸 해야 되겠냐 이랬을 때 굳이 이런 거. 자 이것은 이제 국어사 할 때 그 흔적을 조선관 역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조선관 역어에서는 시옷으로 끝나는 말과 디귿으로 끝나는 말을 구별시켜 줬거든. 자 그건 또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팔종성이라고 하지만 실제 문헌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 그게 뭐였죠? 반치음. 자, 반치음이 실제로 소리가 났다. 그래서 여지, 그저, 거지, 거즈위, 거즈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즈위가 아니고 거즈위 이렇게 거즈위. 자, 그 다음에 겹받침은 다 발음됐다. 그러니까 학이 아니고 할그, 닭이 아니고 달그, 발그게, 올무고. 자 그렇게 발음하면 그닥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저 뒤에 240쪽 한번 보세요. 239쪽은 아까 우리가 이 제자에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 6번 보세요. 2000년 6번. 중세국어 표기법의 원리를 밝히고 자 중세국어 표기법 원리가 뭐였죠? 무슨 표기였죠?
음소적 표기였죠. 음소적 표기 또는 표음적 표기. 자,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나랏, 말싸미 여기서 알 수 있죠. 말쌈이 하지 않고 말싸미 하는 데서 알 수가 있죠. 표음적 표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대국어와 다른 음은 여기서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 얼른 적용을 하면 시옷, 시옷의 음가가 달랐나요? 똑같이 치조, 마찰음이었어요. 시옷은 아니야. 자, 중국의 달아 했을 때 이 이응이 음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달아 이것의 음가가 뭐였죠? 유성, 후두, 마찰음이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있었죠. 이런 전차로, 내가 이런 전차로 이렇게 말했지만 그때 당시 발음을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 전차로, 차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금은 이 발음이죠. 전차, 전차지만 그때는 전차, 차. 치조, 파찰음이었다. 지금은 경국의 파찰음이다 라는 차이죠. 그 다음에 또 어린 백성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중국에.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중국에 그러죠. 자, 중세 때 이거 어떻게 발음했어요? 어이. 나란 말씀이 중국어이 달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모음이 이게 이중모음이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거 찾아낼 수 있겠죠?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점점 더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요. 오늘 공부한 것을 잘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에 막 지식이 많이 쏟아져 나올 때 이해를 할 수 있지. 이게 안 돼 있으면 졸립기만 해. 저 무슨 소리지? 자,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잘 복습합시다. 자, 수고했어요.